내가 있던 지역의 아파트에는 한국인들이 많았다. 종종 동네의 이런저런 소문들도 들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다. 집에서 살림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중국 카톡인 위챗 단톡방으로 한국 반찬을 지인들에게 조금씩 팔다가 장사가 잘 돼서 상가 임대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, 조선족 직원들을 두며 본인은 양념만 만들고 상해까지 배달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였다. 중국은 수돗물이 석회수가 나온다.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엄마들은 식재료들을 수돗물로 한 번 씻고 2차 정수기 물로 한 번 더 헹궜다. 즉 요리 시간이 배로 든다는 말이다. 게다가 한식 반찬은 중국 요리처럼 웍으로 휙휙 스피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하고 다듬고 양념하고 조리고 무치고 등등 들어가는 손은 많은데 먹는 건 금방이라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. 한마디로 시간은 2배나 걸리고 요리하는 건 좀 더 번거롭단 뜻이다.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많았던 그 지역에선 반찬을 단톡방으로 공동구매로 먼저 주문받아 만드는 분들이 많았다. 중국에서 반찬을 만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었다. 첫째, 반찬 만드는 원재료값은 한국에 비해 배로 싸다는 것. 지금은 좀 올랐지만 한국 돈 200원이면 오이 한 봉지를 가득 살 수 있었다. 이때 한국에선 강남 백화점 기준 2개 4,000원이었다. 중국에선 고기도 엄청 쌌었다. 즉 반찬을 만들면 원가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. 두 번째, 판매하는 반찬 가격은 한국과 동일하게 팔거나 살짝 더 비쌈. 순이익이 많이 남는단 말이다. 중국은 사 먹는 음식도 저렴한 편이라 외식하는 경우도 많았다. 하지만 한국인 특성상 한식을 꼭 정기적으로 먹어야 속이 개운한 식문화, 아이 있는 엄마들의 시간 절약이 필요한 상황 등으로 반찬 사업은 스테디 사업이 될 수 있었다. 세 번째, 한국보다 말도 안 되게 싼 상가 임대료. 당시 평균 괜찮은 아파트 근처 상가가 월 50 정도였다. 정말 크고 넓은 곳은 월 80 정도. 물론 추후 한국인들이 많이 가격을 올려놓긴 했다. 집값도. 네 번째, 어차피 해야 하는 요리. 니즈 집단이 확실히 있음. 요리를 잘함. 돈을 벌 수 있음. 이 모든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그 반찬 아주머니는 사업가가 된 것이다. 나는 집 한 채 사교육비를 쓰고도 중국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는 요리 하나 잘하는 기술로 저렇게 사업까지 하는구나. 나에겐 큰 문화 충격이었다. 문득 몇 가지 에피소드가 떠올랐다. 강남 지하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장도 작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계셔서 난 그냥저냥 장사하시나 보다 했었는데 목 좋은 매장은 월세만 1억이라는 이야기. 유치원 교사로 있다가 동대문 쪽에서 떡볶이 포장마차 가게를 운영한 분께서 알바생을 쓰며 24시간 운영하긴 했지만 분식 쪽이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. 벌기만 하고 돈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계신 분들 중 실속 있는 알부자가 많다는 이야기. 그랬다. 나는 산업공상과 입신양명의 문화 속에서 장사는 뭔가 큰 돈은 못 벌 것 같아. 전혀 생각 자체도 안 해본 그런 요소였다.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좋은 학교,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그래야만 희망이 있고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다. 하지만 중국에서 만난 장사의 현장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고 돈을 번다는 아주 매력적인 파트이자 회사보다 더 벌 수도 있는 흥미로운 분야였다. 한마디로 파는 사람이 되면 돈을 버는 것이었다. 사업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대가를 돈으로 받는 것. 그게 전부였다. 헬렌 켈러가 손에 물을 맞고 충격받은 것처럼 내겐 정신적인 충격의 기간이었다. 아니,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건가? 아니, 학교에서는 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지 않는 거지? 왜 사업자 등록하는 법, 장사하는 법, 세일즈, 마케팅, 학생들의 재능으로 돈을 버는 법, 투자의 종류, 부동산, 등기 떼는 법, 세금 내는 법 등등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왜 전혀 안 알려주는 거지? 누가 들으면 참 무지한 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왜 지금 시대에 불이니, 줄이니 등 금융 문맹 파트와 재테크 고수 파트로 나눠지는지 정말 잘 안다. 누군가에겐 정말 모르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따지고 보면 접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환경이다. 요즘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는 분야이고 부모님들과도 이런 파트로 대화를 자주 하거나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었다. 나는 늘 보던 세상에 대해 껍질이 깨지며 새롭게 눈뜨기 시작했다. 세상은 흥미롭고 놀라운 것들로 무궁무진한 곳이었다.
그 후 한국의 아이 예방접종 등 짬나서 나갈 때마다 나는 닥치는 대로 뭔가를 배워서 돌아왔다. 그리고 그것들은 새로운 기회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다.